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미국이, 그 부양책은 상원까지 통과가 됐죠. 엊그저께인가, 그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상원에서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는, 이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서명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트럼프가 이걸 거절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부양책은 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상대로 규모는 9천억 약간 좀 아래인 그 정도 규모고요. 거의 9천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 시장이 조금 시큰둥했어요. 자, 이 부양책이 9천억 달러면 굉장히 큰 규모죠. 자, 근데 이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별로 약간 혼조권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지금 많이 우려 먹었잖아요. 우리 차 같은 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약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달했을 때, 첫탕할 때, 그때는 굉장히 좀 진하죠. 근데 달이면 달일수록 재탕, 삼탕 이렇게 가게 되면 좀 묽어지죠. 그래서 그 효과도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바이든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 부양책 나오는 거,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좀 안 되겠지만요. 향후에 또 아마 신재생 섹터 관련해 갖고 그쪽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또 부양책이 또 시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9천억 달러에 대한 거는 조금 효과가 시들했어도 나머지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죠. 좀 많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피가 1.62%, 코스닥이 2.62%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오던데, 자, 미국 상무부에서 군하고 연계된 그 중국하고 러시아 기업 103곳, 이곳을 추가 제재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자, 요런 부분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장 들어서 중국 증시가 막 급락을 했죠.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어제는 원달러 환율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1107원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자, 원달러 환율로 올라가게 되니까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제재 관련해 갖고 이 중국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위축된 거,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조그만 거 하나. 근데 이 유튜브에서는 어디라고 얘기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자, 근데 그 방에서는 어제 조금 주식을 조금 팔았어요. 이게 미증시 선물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들 전반적으로 안 좋고, 수급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들 매도, 현물, 선물 다 외국인들이 저 장중에는 좀 매도가 있었죠. 자, 그리고 저런 것들 시장이 조금 상승 종목이 어제 양시장 합쳐갖고 한 250개 정도밖에 안 됐었죠. 굉장히 체감 지수도 낮은 시장이었고,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꺾이지는 않겠지만 현금을 조금 늘려놓을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건 또 나중에 요긴하게 또 쓰이겠죠. 자, 이게 어제 경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중국을 때려요. 그리고 이건 아마 그 바이든 시대에도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미국의 지금 상하원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통적인 생각은 중국은 손을 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 국민 여론조사에도 마찬가지로 저 중국은 나쁜 놈들 이런 인식이 중국은 우리가 혼내줘야 될 그리고 저 뭐 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는 같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국가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요. 자, 이거는 저 옛날 역사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 그런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옛날에 기존의 강국 스파르타하고 그 다음에 신흥 강국 아테네하고 두 국가 간의 이 패권 다툼이었어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이 기존의 패권국은 다른 나라가 이렇게 커오는 거 신흥 강국으로 부상이 돼서 자기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 이걸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국가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자, 이 바이든 시대에도 걱정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쩌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랬죠. 뭐 적군하고는 안 가리고 그냥 지한테 이득되면 좀 이렇게 뭐 그냥 친구고 지한테 그 손해가 나면 적이고 이렇게 돌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뚜렷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친구예요. 친구인데 잘못하면 줄 세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관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 서, 우리야 중국이야. 그리고 중국 애들 마찬가지로, 야, 한국, 뭐, 우리야 미국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정부의 능력이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뭐, 사실 정말 풀기가 힘든 숙제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하라고 그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혀드린 거니까 좀 지혜롭게 잘 지금부터도 바이든 취임 전부터 잘 좀 준비해서 뭐 외교적인 그런 노력도 좀 기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침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참 잘 가요. 자, 주요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C에서는,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그 미국에 이미 유입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런 얘기를 했고, 자, 바이오엔테크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백신, 요런 것들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확인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예, 확인은 필요한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애플은 2024년까지 자체 개발 배터리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를 제작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 덕분에 어제 테슬라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었었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 또 했습니다. 주 대법관 보고 야, 내가 대법관 시켰는데 나한테 좀 불리하게 판결한 그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럼 지가 그 대법관을 시켰으면 뭐 다 지 뜻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완전히 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 그리고 진짜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취임식 준비를 한답니다. 이거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어쨌거나 뭐 일단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자, 우리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 HTS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은 한 1.86% 정도 중국이 하락했죠. 이게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같이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홍콩도 0.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유럽 증시 쪽은 엊그저께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 빠진 거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절반 약간 못 미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회복을 해놨고요.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 혼조권이었어요. 자, 다우는 좀 0.67%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은 0.2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51%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2%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뭐 미국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침에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좀 떠서 시작했죠. 시가부터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좀 장중에 다시 저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가기도 했어요. 마이너스권으로 가기도 했는데 다시 재차 조금 힘을 내서 저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보면 상승 추세 자체, 그걸 상승 트렌드 자체,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지금 좀 뭐 이런저런 그 이유들, 뭐 그리고 연말에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싫어하는, 회피하는 그런 물량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뭐 미국도 꽤 좀 올라왔죠. 꽤 좀 올라왔으니까 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일까지 장을 하면 또 연휴가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휴를 좀 그 주식을 팔고 넘어가려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조정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항상 있죠. 뭐 그렇지만 이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조정은 아닐 거고 지금은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좋은 그런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볼게요. 자, 뭐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어제는 조금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팔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1471억 정도를 외국인들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2028억을 순 매도했네요. 어제도 개인 투자자들만 한 3694억 정도 순 매수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죠. 자, 이게 장중에는 2천억 정도를 팔았었는데 그나마 장 마감 무렵에 매도량이 조금 줄어든 게 그게 1700억 정도예요. 자, 외국인들은 175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026억을 순매도한 모습이었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4649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볼까요?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1194억 정도를 샀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네가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사면 좀 그게 뭐 괜찮다며. 시장 지수 급락 안 한다며.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제 방송 잘 들으셨단 얘기고 근데 이게 미결제 약정이라는 걸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결제 약정이라는 걸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외국인들이 1194억 정도를 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매수가 됐으면 시장이 어제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한 2천 몇백 계약 정도 그 정도 줄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적으로 뭐 위쪽 방향을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포지션 그런 걸 조금 청산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물 시장을 조금은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2000년도에 이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증권회사 직원이었죠. 증권회사 직원일 때 이 파생 상품을 상담을 해주려면 지금은 선물거래 상담사인데요. 예전의 이름은 일종투자 상담사였어요. 주식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건 이종투자 상담사.
그건 증권거래 상담사고, 2종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종도 땄는데, 그 공부할 때 그때 보면 그랬어요. 참 이게 굉장히 선물 같은 경우는 또 괜찮은데, 옵션 같은 경우는 개념만 이해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요. 그 영상 보시면 선물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한 5개인가 6개 정도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옵션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선물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미결작정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제가 하는 얘기도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숙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파생 상품을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파생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콜옵션을 꽤 많이 팔았어요. 콜 62억 정도 매도했고요. 금융투자는 콜을 18억 정도 샀네요. 콜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오면 좀 곤란한 그런 포지션이죠.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빠져야 되는데, 그 전날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은 엊그저께부터 외국인들은 콜옵션 16억 팔고, 어제는 콜옵션 62억을 팔았죠. 자, 위로 좀 막혀있는, 위로 더 못 갈걸? 이런 포지션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포지션이었다. 어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푸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8억 매수, 금융투자는 26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자,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을 62억이나 매도하고, 풋을 8억 정도 샀으니까 조금 아랫방향, 뭐 요쪽으로 조금 배팅했는데, 그게 뭐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거까지 살펴봤고요. 수구까지 살펴봤고, 저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 모습 한번 보고 일봉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오랜만에 보죠. 이렇게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좀 떨어져서 하락 출발했죠. 자, 좀 하락 출발해서 뭐 조금 반등 시도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밀렸다가 뭐 장중에 살짝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쭉 이렇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무섭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요게 뭐 그 수급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그리고 또 저 중국 시장 움직임, 뭐 요거 실시간으로 보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요, 뭐 그걸 실시간으로 놓고 보면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아시아 증시 급락하고 같이 뭐 동반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만 굉장히 강한 그런 차별화 장세가 나왔는데요. 끝까지 차별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야, 요거 좀 현금을 조금 늘려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도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일봉 한번 보면 지금 22평선 근처에요. 자, 오늘은 22평선이 2719포인트 정도에 있네요. 자, 근데 지금 뭐 2730포인트, 33포인트 정도가 어제 종가니까, 자, 뭐 오늘은 좀 올라서, 어제 워낙 많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좀 올라서 시작을 하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22평선하고 조금 뭐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좀 지켜주는지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일 거고요. 근데 이 22평선 자체를 붕괴를 시킨다고 이게 그렇게 걱정할 건 못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22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깼을 때, 이때는 처음에 깼을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신고가에서 지금 신고가였잖아요. 거기서 일단 한번 첫 번째 이렇게 두들겨 패고 깬 거는 이걸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자,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일시적으로 이렇게 깼다고 하더라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골치 아플 때는 언제냐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깼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재차 밀릴 때, 이때는 상당히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올라오는 이런 국면에서 이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정이니까 그렇게 많이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조정으로 딱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 반등이 나올 때 이때는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꺾일 것인가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까지는 첫 번째 하락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 오히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듯이 뭐 1월 효과를 대비해서 그 중소형주 쪽 요런 쪽에 대한 관심은 좀 더 필요하겠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도 그 해외 증시 선물 동향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저 실시간 중국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잘 보시고,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게 원달러 환율이니까 그 부분, 그리고 직접적인 외국인들 현 선물 시장에서 수급, 자, 그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대응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